오늘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공자위대 그리고 일본의 항공산업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해주시기로 예고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국방부고 예. 일본은 이제 방위성. 방위성, 예. 공군은 항공자위대. 항공자위대. 자위대하고 우리 공군하고 차이점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니 왜 일본은 군 대신 자위대라는 명칭을 쓸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고 패전국이 된 이후에 이제 평화헌법이 생기면서 군대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 전쟁이 발발하고 동서냉전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군대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평화헌법 때문에 군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니까 자위대라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진 무력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탄생이 됐는데 항공 무장 능력을 갖춘 유일한 이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본 제국 시절에 육군 항공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주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항공대 인원들도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1954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특히 군 쪽에서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일본은 패망 항구고 그렇죠. 전범 국가였잖아요. 불과 5년 후에 6.25 발발을 하면서 전범 국가로서의 어떤 디프레스 될 수 있는 게 예. 일거에 그냥 다 클리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전범국의 이미지가 좀 희석되기 시작하죠. 만약에 6.25 전쟁이 발발 안 했다라면은 어쩌면 오늘날의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범국으로서의 제약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할 수 없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기 개발도 있고 군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의 이제 항공자위대가 창설할 때만 하더라도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대부분의 항공기들을 미국의 군사 원조로 이제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일본의 항공 산업이 다시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YS-11 여객기를 독자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F-104 스타파이터를 이제 운용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게 일본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군사 원조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항공기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대만이 이제 미군 항공기 항정비도 이제 대만 쪽에서 가져가면서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미국하고 대만하고 단교하면서 많은 창정비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다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왔죠. 80년대부터 이제 항공기 기반을 좀 만들 수 있게 됐고 90년대 들어오면서 KT-1 개발을 시작으로 이제 T-50, KF-21 보람에 개발하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지금 항공기 수출이 좀 안 되거든요. 일본이 군사 무기를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평화헌법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예, 제한이 된 거죠. 금지법 같은 네. 것도 있었고. 일본이 개발한 항공기들은 좀 너무 일본적인 요소가 많아서 해외에 수출하는 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 시장에 지금 대표적인 무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K9 자주포도 있고 해상에는 잠수함도 있고 군함도 있고 방산 무기 수출을 70년대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좀 앞서는 편이고 일본은 사실 이 방산 수출에 관련된 욕심은 있지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은 좀 못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또한 무기 특성이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군의 ROC도 있지만 무기를 개발하실 때 해외 수출도 사실 다 염두에 두시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일본 그런 자위대 ROC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많은 수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독자 개발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비나 이런 데 있어서도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기 체계 개개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해외에 있는 구매국들이 구매하기에는 가격적으로 좀 비싸고 운영 유지도 사실 좀 난관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 해군의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소유급 잠수함을 어떻게 보면 손에 꼽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잠수함이었는데 일본색이 너무 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거의 다 될 뻔했는데 프랑스의 나발 그룹에 이제 뺏겼죠. 반면에 이제 필리핀의 공중 감시 레이더는 판매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이 또 방산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 자위대가 운영하던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일본의 항공 산업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안타까운 측면이 드는 거는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원조로 시작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면허 생산해서 자기들 기술을 축적을 하고 독자 개발 중심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된 성장, 기술 축적 이게 보이고 있는 게 일본인 거고 우리는 계속 군사 원조 그다음에 수준 낮은 1, 2세대급 면허 생산 하다가 이제 3세대 이제 KF16 면허 생산까지는 왔는데 KF21까지 갈 수 있는 거는 KF16 면허 생산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이게 과정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짧았죠. 기술력 축적해 온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조금 사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양산까지는 안 하더라도 항공기 핵심적인 엔진이라든가 항전 장비, 기체 관련된 그런 시제기들은 끊임없이 하여튼 일본이 만들어 왔어요. 항공산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게 일본 항공산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면허 생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좀 부담감도 사실 없잖아 있죠. 근데 일본은 사실 그런 시기가 굉장히 일본 경제가 잘 나갔을 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걸 다 이제 해온 거고 반면에 우리는 좀 뒤늦긴 했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서 또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사실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을 일단 보자면은 전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F-15J 이가 주축이고 한 20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이제 지원 전투기라고 불렸는데 F2가 90여 대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았죠. 사고로 이제 손실된 항공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F-35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350여 대까지는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독자 전투기 개발의 꿈이 있었죠. 최초로 생각했던 게 지금의 이제 F2 전투기였는데 일본이 근데 워낙 당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일 무역 적조 현상이 생겨가지고 FSX 사업을 할 때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 전투기 개발에 대한 좀 압력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KF-21 보람에 개발할 때 논란들이 있었지만 굳이 돈이 많이 드는데 만들 필요가 있냐. 근데 일본은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해외 구매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면허 생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F2도 비슷하게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만들었던 당시 이제 F-16을 기반으로 F2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하는데 하지만 이제 F2 전투기 하면서 새로운 일본만의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사 능동형 A사 레이더를 적용하게 되고 뒤도 복합된 일체형 그런 날개를 또 사용하게 되고 탄소 소재의 날개 사용하게 되고 항전이라든가 조종 계통도 자국산 거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원형기를 만들었던 회사의 일종의 이제 승낙을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과연 일본이 저렇게 투자를 해서 저 비행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데 항공자위대 입장에서는 4발의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를 해외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비싼 전투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전투기한 용어는 이제 지금 일본에서 쓰진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공군에서 이제 안 쓰는 용어거든요. 저도 처음에 지원 전투기라는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전투기면 전투기고 지원기면 지원기인데 무슨 지원 전투기냐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평화 헌법 때문에 공격이란 단어를 못 쓰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F2도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명이 FSX였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터 서포트 이제 X로 이렇게 됐는데 2008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S를 띄워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 전투기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미그 25 사건이 굉장히 컸죠. 레이더에서 먼저 발견했는데 F4 팬텀이 출격했는데 몰고 오신 조종사분께서 저공 비행으로 내려오면서 레이더에서 놓치게 되죠. 결국엔 못 잡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연공이 뚫렸다 그러면서 사기 전투기 사업을 이제 다시 하게 되고 F-15J도 구매를 하게 되고 80년대부터 면허 생산을 시작을 하고 지금 주력이죠. 그렇죠. 지금 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죠. 방공 식별구역을 좀 약간 지켜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넓은 방공 식별구역을 커버하려면은 사실 F-15J가 가장 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국의 중국, 러시아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항공 무장은 대부분 이제 일본 자국산 무장을 씁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일본이 개발한 AN4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 F-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과거 만들었고 지금 이제 보잉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기체에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요구를 하죠. 특히 이제 최근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레이더도 최신형 스트라이크 이글에 사용된 APG-80 바꾸려고 하고 뭐 이제 무장도 좀 추가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즘하고 이제 엘라즘 이런 것들을 이제 로키드 마틴사가 만든 차세대 중공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을 달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F-15J 개량 사업은 약간 좀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반면에 좀 특이한 게 사실 이제 일본이 F2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F-15J처럼 개량 사업을 이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가 이제 과거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F2 카이라 그래가지고 개조할 때 개자를 붙여가지고 F-16 블록 60처럼 컨포멀 탱크 달고 뭐 이런 계획들이 이제 로키드 마틴사가 제안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고 일본은 지금 사실 F-35A B형 구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면허 생산의 한계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은 비슷하죠. 거고 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게 개조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내 기체를 가지고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그렇죠. 되니 예. 그 돈 내놔라는 그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일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F3 5세대 비행기를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KF-X 과거 때처럼 굳이 국내 개발해야 되느냐, 해외 전투기로 하느냐, 담론을박이 일본에서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들이. 다만 이제 일본은 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F3 차기 전투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은 TRDI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왔거든요. CJ 항공기도 만들었고 기술적으로 이제 축적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일본도 주변 국가들, 중국도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국내 개발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KF-X 사업을 FX 3차 사업이랑 연계하면서 절충 교역으로 중요한 기술전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한 성과를 가지고 KF-21 보람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그런 방식은 사실 사용하지 않고 그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술과 함께 또 이제 해외 업체의 그런 또 기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오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사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국이 또 템테스트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와 연관된 중요한 전투기 구성 요소들을 공동 개발하거나 직접적으로 그걸 사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공군이 워낙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도 사실 지금 F3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면서 약간 우위를 뺏긴 거거든요. 향후의 그런 중일 간의 전투기 경쟁,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투기 경쟁을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뒤로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결정은 일본보다는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KF-21 보라매가 양산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뭔가를 또 우리가 또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 모델로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1, 2년 내에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이러한 결정만 빨리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 F3에 못지않은 국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일본의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우리도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얼마만큼 이쪽으로 투자를 해주느냐에 대한 이제 방향이 결국은 F2가 되고 F3가 되느냐, 우리도 KF-21 또는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걸 판가름 짓게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인사이트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